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미라고 합니다. 올해 52세이고 결혼한 지 25년이 됐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겪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 동호 씨는 54세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남편이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우리 부부는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물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대부분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이었고 근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동호 씨는 회사 일 외에는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저와 함께 마트에 가거나 가끔 동네 산책을 하는 게 전부였죠. 술자리도 많지 않았고 특별한 취미도 없는 전형적인 가정적인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평소보다 샤워를 자주 하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동호 씨는 원래 패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5년 된 정장을 아직도 입고 다닐 정도로 실용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동호 씨가 평소와 다른 셔츠를 입고 나오는 걸 봤어요. 브랜드 택이 아직 붙어 있더라고요. 여보, 셔츠 새로 산 거예요? 아, 이거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하나 장만했어.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게 미리 얘기했을 텐데 혼자 가서 샀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동호 씨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운동이라고는 리모컨 누르는 것 말고는 안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나쁠 건 없는 일이었지만 타이밍이 이상했어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헬스장에 다닌다고 한 첫날, 동호 씨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어요.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이상하게 땀 냄새는 나지 않더라고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스마트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는다거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거나 25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향수였어요. 어느 날 동호 씨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동호 씨는 평생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그 향수 냄새는 제가 맡아본 것 중 가장 비싼 향수 냄새 같았어요. 헬스장에서 그런 고급 향수를 쓸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 즈음 동호 씨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는 집에 오면 충전기에 꽂아두고 거의 만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더라고요. 가끔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급히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졌어요. 더 이상한 건 제게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전보다 친절해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죄책감 때문에 일부러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기뻤을 제안이었는데 그때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봤지만 다들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웃 아줌마는 남편이 자기 관리 시작한 거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제가 느끼는 이 불안감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호 씨가 회사 동창회에 간다고 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동창회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동호 씨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깔끔하게 다듬고 나갔어요. 2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동창회에서 돌아온 동호 씨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떠 보였고 눈빛도 달랐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동창회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동호 씨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불을 끄고 나서도 화면 불빛이 얼굴에 비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동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이상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동창회 다음 날부터 동호 씨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핑계는 늘 회사 일이었지만 25년 동안 살아온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았어요. 무엇보다 휴대폰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에게 전화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절대 제가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화장실에 가져가고 잠들 때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둬요. 심지어 집안에서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하지만 25년간 믿어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갱년기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동호 씨가 급하게 외출했어요. 토요일에 회사 일이라니 이상했지만 그냥 보내줬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휴대폰을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예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아니, 정확히는 불안감이 이겼다고 해야겠네요. 휴대폰을 들어보니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설정한 걸까요? 몇 번 시도해 보니까 제 생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제 생일로 해둔 걸까요? 화면을 열고 메시지부터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업무 관련 메시지들, 가족 단체 채팅방 정도였어요. 그런데 카카오톡 목록을 자세히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수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맨 위에 고정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대화 내용이 엄청 많았어요. 지수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동호 씨가 가끔 대학 시절 얘기할 때 나오던 이름이었어요. 첫사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을 눌러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메시지들이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친밀해지는 내용이었어요. 동호와 지수가 25년 만에 만났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메시지, 젊을 때 많이 사랑했던 얘기, 그리고 지수가 이혼해서 자유로운 몸이라는 내용까지.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수라는 여자가 의도적으로 동호 씨를 찾아온 거였어요.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까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지수가 저에 대해 물어보고 동호 씨가 저를 평범한 주부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제 남편이 저를 평범한 주부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25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제가 그냥 평범한 주부였던 걸까요? 지수는 자신들의 사랑이 운명적이라고 표현했고, 동호 씨도 점점 그 말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둘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며칠 전 메시지였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 뜨겁다는 내용,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는 내용까지. 동호 씨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정리할 게 있다고 한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와 이혼하겠다는 뜻이었겠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호 씨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동호 씨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제가 본 걸 알까봐 말이에요. 다행히 별다른 반응은 없었지만 그 후로 휴대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죽박죽 돌아다녔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정말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일 뿐이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25년 동안 저 혼자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동호 씨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첫사랑이 나타났다고 저를 버리겠다는 건가요? 그날부터 저는 동호 씨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외출하는지, 언제 메시지를 확인하는지, 표정은 어떻게 변하는지 모든 걸 관찰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동호 씨가 샤워하는 사이에 다시 휴대폰을 확인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사진까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동호 씨와 지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까지. 두 사람은 정말 연인처럼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의 불륜을 확신하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건 고등학교 동창인 미경이었어요. 미경이는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해서 세상 물정을 잘 알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친구거든요. 미경이에게 전화해서 급한 얘기가 있다고 했더니 바로 시간을 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오랜 친구라 그런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나 봐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미경이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동호 씨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경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25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이라니 그것도 의도적으로 찾아온 거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수라는 여자가 정확히 누군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상대를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을 거 아냐. 미경이의 말이 맞았어요. 지수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알아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호 씨가 다니던 대학 동창회에서 만났다고 했으니까 다른 동창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호 씨 대학 동창들 중에 연락할 만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제가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평소 동호 씨와 가장 친한 진우 씨 부인에게 연락해 봤어요. 진우 씨 부인인 영숙이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동창회 소식을 잘 아는 분이거든요. 영숙이 언니에게 전화해서 최근 동창회에서 지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물어봤어요. 물론 의심받지 않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한지수 말하는 거냐고, 맞다고, 그 아이 25년 만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한다면서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예전에 동호 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했어요. 대학교 4년 내내 사귀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호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대학교 4년 내내 사귀었다면 정말 진지한 관계였다는 뜻이잖아요. 왜 헤어진 건지 물어보니까 지수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을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남자를 따라간 거였고 미국에서 만난 교포랑 결혼했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럼 지수 때문에 동호 씨가 상처받은 입장이니까 오히려 제가 지수를 경계해야 할 상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미국에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한다고 하던데 뭔가 성공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옷차림이며 액세서리며 다 명품이었다고 했어요. 성공한 사업가라니. 그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런 여자가 왜 갑자기 25년 전 남자친구를 찾아왔을까요? 영숙이 언니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미경이와 함께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으로 웬만한 정보는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지수의 본명인 한지수로 검색해 보니까 몇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었고 고급 아파트에 산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미경이가 보여준 부동산 정보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집값만 해도 30억은 넘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회사 정보를 자세히 보니까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직원 수도 많지 않았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이제 막 사업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어요. 미경이가 아는 사람 중에 무역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한지수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어요. 며칠 후 미경이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한지수 그 여자 완전 가짜라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파산 직전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혼 이유도 남편이 바람 피워서가 아니라 지수가 다른 남자들이랑 바람 피우다 걸려서라는 거였어요. 이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지수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동호 씨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그럼 왜 동호를 찾아온 걸까요? 돈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동호 씨가 지금 건설회사 부장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5년 전 첫사랑이었으니까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순수한 첫사랑이 아니라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 같은 여자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적어도 동호 씨가 진심으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지수가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했다면 동호 씨는 아직도 그녀의 거짓말을 믿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동호 씨에게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질투심 때문에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수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체를 폭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겠다고요. 그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지수와 직접 대면해서 승부를 보기로 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동호 씨의 휴대폰에 있던 지수의 번호를 몰래 확인해 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한지수 씨죠? 저는 이동호의 아내 박선미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제 단호한 어조에 지수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다음 날 오후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요. 약속 장소인 강남의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지수가 어떤 사람일지, 실제로 만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면서도 긴장됐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지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명품 가방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25년 전 대학생이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지수는 저를 찾아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화장으로 많이 가리고 있지만 50대라는 나이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더라고요. 서로 마주 앉으니까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25년 동안 제 남편과 함께 살아온 여자와 그 남편의 첫사랑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사업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25년 동안 주부로만 살아와서 이런 대결은 처음이었지만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돌려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보이더니 이내 차분해졌어요. 관계라고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옛날 동창을 만난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본 메시지들은 단순한 동창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만난 장소들까지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지수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 어쩌겠다는 거냐고,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고요? 25년 만에 나타나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랑이냐고 물었더니 남의 가정이라니 동호는 자신을 선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와는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온 거라고 했어요. 지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의 진짜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한지수 씨,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던데 사실은 파산 직전이라면서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했지만 헛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이혼당한 이유도 지수가 바람펴서고 지금 하는 사업도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접근한 거죠? 안정된 직장에 경제력도 있고 25년 전 첫사랑이니까 쉽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에요. 지수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이제 더 이상 우아한 성공 여성 연기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쩔 건데요? 이미 동우는 자신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제가 뭘 해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동우가 지수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떨까요? 설마 고자질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 동우는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수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마 동우 씨를 정말 완전히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정말 동우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냐, 아니면 돈 때문이냐고요. 제 질문에 지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 그런 거 믿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은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동우와 함께하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럼 동우가 지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모든 걸 정리할 거라고 했어요. 동우는 곧 저와 이혼하고 자신과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정말 제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우한테서 뭘 얻으려는 거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둘 다라고 했어요. 경제적 안정도 필요하고 25년 전 자신이 버린 남자를 되찾는 성취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여자였어요. 동우 씨를 하나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발 우리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요. 저에게는 25년의 세월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청해봤지만 지수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25년이 뭐가 대단해요? 그동안 제가 동우한테 뭘 해줬는데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주부 노릇만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25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한 제가 빈둥거렸다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어요. 이제 동우한테는 자신 같은 여자가 필요한 거라고. 제 같은 구식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면서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지수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요. 지수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동호 씨에게 지수의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제가 내리기도 전에 동호 씨가 먼저 움직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동호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게 한 다음 자신도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결혼 25년 됐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했어요. 정말로. 갑자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끝난 일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우리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게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막상 들으니까 충격이 컸어요. 이혼하자. 동호 씨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끝내자는 말을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했어요. 이혼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도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지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혼 생각 따위 한 번도 안 했을 텐데요. 고민이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잘못한 건 없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니요. 25년 동안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지만 아무 일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호 씨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지수 때문이라는 걸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25년 결혼 생활을 그냥 정리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고 했어요. 요즘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냐고,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다 보면 연애할 때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애정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사랑이 없다고 해서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25년의 세월이 있잖아요. 함께 키운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이제 다 컸다고 독립해서 자기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제 각자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동호 씨의 말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뭘 말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냐고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봤어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여자는 무슨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지수와 만났다는 것도 둘의 관계도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거냐고, 진짜로 그러냐고 물었지만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동호 씨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이혼한다면 재산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봤어요. 현실적인 문제도 얘기해 봤거든요. 25년 동안 모은 재산이 적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반반으로 나눠야지, 자신이 무슨 욕심쟁이인 줄 아냐고 했어요. 그래도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팔아서 나눠 갖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든지 상관없다고 했어요. 동호 씨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어요. 아마 지수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 계획을 세워뒀을 거예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상담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가져본다든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달려 봤지만 동호 씨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둘 다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자는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동호 씨는 지수와 행복하게 살 계획이겠지만 제게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딸 지은이와 아들 승우에게 아버지가 이혼을 원한다는 얘기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은이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결혼해서 독립한 지 3년 된 딸이었는데 평소 저보다는 아버지와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니까 지은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빠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엄마가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딸마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답답했어요. 아들 승우의 반응은 더 실망스러웠어요. 군대에서 갓 전역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의 이혼 소식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이혼하는데 뭘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마저 저를 편들어 주지 않으니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친정에도 연락했어요.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남자가 50 넘어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아내로서, 여자로서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고 했더니 25년이나 살았으면 남편 마음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여자들은 다들 자기 관리하고 남편한테 잘하는데 저는 너무 안주한 거 아니냐고 하셔서 정말 서운했어요. 자기 관리를 안 했다고요? 남편한테 잘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25년 동안 동호 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52세의 제 얼굴이 거기에 있었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확실히 25년 전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요? 세월이 흐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5년 동안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었나요? 그런데 지수는 달랐어요. 아이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예쁘고 화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동호 씨는 이혼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했어요. 협의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고 저에게 사인하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서명할 수가 없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그냥 한 장의 서류로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동호 씨는 점점 더 성급해 했어요. 아마 지수가 재촉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동호 씨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동호 씨와의 거리감이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털어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대학교 동창이라고 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서로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특별한 감정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동호 씨는 마치 운명적인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지만 저는 지수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25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시겠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해해달라고 인생이 한 번뿐인데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 놓칠 수는 없잖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이라니요. 동호 씨는 지수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지수의 진실을 폭로해서 동호 씨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오기도 전에 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됐어요. 며칠 후 동호 씨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지수와 함께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회사로 바로 출근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런 동호 씨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박선미 씨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운다더라. 25년이나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네. 부인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하는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동정어린 시선들이 더 힘들었어요. 제가 마치 불쌍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의 진실을 동호 씨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동호 씨가 집에 있을 때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어요. 당신이 만나고 있다는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동호 씨의 표정이 경직됐어요. 그동안 제가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지수가 실제로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파산 직전이라는 것, 미국에서의 생활도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적 목적으로 동호 씨에게 접근했다는 것까지. 하지만 동호 씨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동호 씨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헛소리가 아니라고 제가 직접 확인한 거라고 했어요. 증거들도 보여줬어요. 미경이가 도와줘서 모은 자료들, 지수의 실제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들까지요. 그런데 동호 씨는 더욱 화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남의 사생활을 캐는 게 정상이냐고 정말 실망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지수를 지키려는 마음이 그렇게 강했나 봐요. 당신이 속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왜 화를 내시냐고 했지만 속는다니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질투심 때문에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동호 씨는 끝까지 지수를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했다고 해야겠네요. 그날 이후 동호 씨와 저는 완전히 남남이 됐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고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동호 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더 이상 협의 이혼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 거였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혼자 살 곳을 구해야 한다는 것.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저에게는 경제적 독립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을 돈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평생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호 씨와 지수가 함께 새 집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아직 이혼도 성립되지 않았는데 벌써 동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친구 미경이가 와서 위로해줬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했지만 52세에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몇 주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동호 씨와 마주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옷차림도 세련됐어요. 아마 지수의 영향이겠죠. 조정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동호 씨는 위자료는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서로 잘못이 없는 이혼이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명백히 동호 씨 잘못이었어요.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된 건데 왜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재산 분할만 받고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됐어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반반씩 나누고 각자 가진 예금도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집이 팔리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살았어요. 곧 떠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외로웠거든요. 동호 씨는 이미 나가서 지수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가끔 짐을 가지러 들렀지만 저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였어요. 이혼 확정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끝이라는 현실감이 확 다가왔거든요. 집도 팔렸어요. 25년 동안 추억이 쌓인 그 집을 떠나야 했어요.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싸면서 25년간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신혼 때 함께 꾸몄던 집,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모든 게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원룸으로 오니까 모든 게 초라해 보였어요. 첫날 밤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는 없고 52세에 혼자가 된 제 현실이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동호 씨와 지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동호 씨 회사 동료인 진우 씨에게서였어요. 진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동호 씨가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동호가 요즘 회사 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접대비 명목으로 계속 큰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쓰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지수 때문일 거였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 물어보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은 쓰는 것 같다고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선물까지 회사에서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지수가 동호 씨를 통해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에는 더 자세한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이가 알아본 바로는 지수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어요. 한지수 그 여자 완전히 파산했다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우한테 더 매달리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지수는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호 씨를 이용하고 있었고 동호 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지수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동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중년 남자들도 여러 명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동호 씨에게만 진심이 아니라 여러 명을 상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동호 씨가 속고 있다는 게 안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동호 씨가 지수와 함께 있을 때 지수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였어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었어요.
동호 씨와 지수가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지수에게 돈을 갚으라며 큰 소리를 쳤고 지수는 당황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대요. 잠시만요. 곧 해결될 거라고, 지금 큰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남자들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한지수 씨, 벌써 몇 달째 미루고 있잖다고, 미국 사업도 거짓말이고 지금 하는 사업도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했대요. 그 순간 동호 씨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수가 자신에게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지수가 갑자기 동호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했다는 거였어요. 동호야,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번만 넘기면 정말 큰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대요. 그제서야 동호 씨는 지수의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진우 씨가 전해준 얘기로는 동호 씨가 그 자리에서 지수와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냐고, 감정이 진짜라면 왜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동호 씨가 지수의 다른 남자들까지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마 누군가 알려줬나 봐요. 결국 그날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했어요. 동호 씨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며 지수를 떠났다는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고 저는 이미 혼자가 됐거든요. 며칠 후 동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받는 전화였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목소리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가 옳았다고,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고 했어요. 동호 씨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지수에게 속아서 가정을 파괴하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했어요.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동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늦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동호 씨는 한참을 설득해봤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만약 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도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다른 이유로 헤어졌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동호 씨와 이혼한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25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동호 씨와의 전화 통화 이후 몇 주가 지났어요. 동호 씨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름대로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25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어요. 하지만 친구 미경이가 좋은 제안을 해줬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있지만 말고 뭔가 해보라고, 취미든 일이든 말이라고 했어요. 미경이의 조언에 따라 평소 관심 있던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만 가족 밥을 해왔는데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수업에 나가보니까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혼하신 분들, 남편과 사별하신 분들, 아이들이 독립해서 시간이 남는 분들까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요리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해진 분이 계셨어요. 김영희 언니라고 부르는 57세 분이었는데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너도 뭔가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자신처럼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영희 언니의 조언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으니까 작은 사업 정도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는 것이었어요. 25년 동안 남의 꿈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꿈을 찾고 싶었거든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작은 식당이나 카페를 생각해 봤지만 경험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그런데 영희 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요즘 중년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차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중년 여성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한 달 동안 사업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어요. 위치도 알아보고 인테리어도 구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도 계획했어요. 가장 큰 고민은 자금이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다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거든요. 하지만 영희 언니와 미경이가 격려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고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용기를 내서 작은 공간을 임대했어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임대료가 저렴하고 주차 공간도 넓어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인테리어는 최대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몄어요. 중년 여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코너까지 만들었어요. 가게 이름은 쉼표로 지었어요.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라는 의미였어요. 제게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 같은 곳이었거든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바빴지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 영희 언니와 미경이 그리고 요리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첫 손님들이 제 친구들이라는 게 기뻤어요. 처음 며칠은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걱정도 됐지만 천천히 알려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편안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손님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해 주셨어요. 한 달 후에는 정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독서 모임, 요리교실, 원예교실까지. 중년 여성들이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혼하신 분, 남편과 사별하신 분, 빈둥지 증후군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까지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매출도 안정됐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어요. 외모도 많이 변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옷차림에도 신경 쓰게 됐고 손님들을 만나면서 표정도 밝아졌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25년 전 신혼 때보다
더 생기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나이는 들었지만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젊어 보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단골 손님 중에 혼자 오시는 남성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 3년 전에 아내를 잃으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커피를 드시고 책을 읽으시는 조용한 손님이었는데 점점 저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나이는 55세로 저보다 3살 위였고 은행에서 퇴직하신 후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덕분에 요즘 외롭지 않다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혼자가 된 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는 분이었어요. 몇 달 동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식사 제안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만남을 가져도 되는 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경이와 영희 언니가 격려해줬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좋은 사람 만났으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이상하게 긴장되지 않았어요. 25년 전 동호 씨와 소개팅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분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결혼이나 동거 같은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동호 씨와 이혼한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25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카페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새로운 분들과의 만남도 즐겁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가끔 동호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지수와 헤어진 후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동호 씨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행복해요.